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총파업이 내일 시작됩니다. 노조는 사측이 직무유지 조정안을 거절했다면서 내일 파업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수용할 시 회사 경영이 기본 원칙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양측 모두 추가 대화 여지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중노위에서도 상당 부분 노조 측을 편든 것 같아요. 그러자 사측이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회사 경영 자체가 흔들린다. 그리고 또 주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주가 소송을 걸 겁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결국은 노조의 입장도 그리고 중노의 입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대로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은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를 통해서 19일 오후 10시경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달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지금 노조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중노위 측에서 얘기한 것도 사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 위원장은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 조정은 종료됐다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측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후 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난 사업부에도 보상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측은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노조가 지나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측에서는 노조가 얘기하는 걸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만 적자 사업부에까지도 보상을 하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성과가 있어야 흑자가 나야 그래야만 보상을 하는 거지 적자 사업부까지도 돈을 성과급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최성호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있고 가전 있고 휴대폰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 있고 파운드리 반도체 있고 하이닉스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이닉스는 그냥 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최성호 얘기가 뭐냐면 반도체 메모리뿐만 아니라 지금 적자가 난 부분이 있잖아요.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는 흑자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전이라든지 휴대폰에도 별로 흑자가 안 나요.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15%를 가지고 반도체 부분에서 남은 돈, 그 삼성전자에 남은 돈 전체를 가지고 반도체 부분에는 70%를 주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또 다른 부분 좀 줘라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15%를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70%를 갖다가 반도체 부분에 준다. 그러면 30%는 뭐냐? 이게 아마 이제 다른 부분에도 적절한 성과급을 주라는 얘기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앞으로 그런 엄청나게 적자를 봐도 거기를 갖다가 또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적자가 났어요. 근데 휴대폰이 대박이 터졌어. 그럼 휴대폰에서 버는 돈으로 그때는 또 그럼 반도체를 갖다가 또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과가 있는 곳에
이 보상이 있는 거지 성과도 없는 곳에 보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지금 사측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15%도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 15%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영업이익의 15%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지금 사측이 딜레마에 속한 게 뭐냐? 이거 삼성전자 주주가 분명히 소송 걸을 거예요. 지금 이 협상했다가는 이 사측이 어떤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냐면 이거 협상했다가는 바로 배임죄 소송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주주에서 주주 모임에서 주주가 한두 명입니까?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 주주가 문제예요. 외국인 주주가. 외국인 주주는 말이죠.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어떤 협상을 하게 되면 노조가 뭐 주장하는 거야. 노조 뭐 주장이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겠지만 만약에 그런 협상을 하게 되면 이 임원진, 경영진을 상대로 해서 반드시 소송을 건다고요. 그러니까 경영진으로서는 그런 지금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냥 파업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뭐 30조가 손해가 나든 100조가 손해가 나든 그냥 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조가 양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노조가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측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사측은 아니 성과도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이 논리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보상 체계를 갖다가 이걸 제도화하자는 건데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협상을 했다가는 분명히 지금 주주들로부터 그리고 또 외국인 주주들로부터 이게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깜빵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감옥까지 가면서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이재명이가 봐줍니까 나중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소송 시작되면 이재명 임기 동안에 끝나지도 않아. 그 민사소송 같은 건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삼성 임원진들만 다구리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조에서도 끝까지 말이죠. 자기들 원칙을 갖다가 자기들 딴에는 자기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걸 아마 밀어붙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중노위도 문제예요. 중노위도 상당히 말이죠. 여기가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런지 상당히 노조 측에 서가지고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럼 사측은 뭐야? 사측은 그럼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아? 주주들이 편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주들이 말이죠. 삼성 주주들이 지금 평택에 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주주 집회를 했는데 시위를 했는데 이 집회가 더 가열차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여튼간에 삼성 협상 실패했습니다. 속보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삼성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주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간에 대한민국은 도박판입니다. 무조건 한탕 치고 보자는 겁니다. 강시엽입니다.